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저희는 서울 창업 허브와 회계법인 창천이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청년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다양한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심통의 대표이신 이종원 대표님을 모시고 평소에 느꼈던 경영관리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이제 창업하면서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고요. 법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인에서는 연봉을 받고 개인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사대보험 얘기 말씀드릴게요. 사대보험 자체를 말씀드리면 4개 있잖아요. 고용, 산재, 연금, 건강.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다 가능해요. 고용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가입이 안 되는 고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 급여가 높은 쪽. 두 번째, 만약 급여가 같다라고 하면 내가 주된 사업장으로 설정한대. 둘 다 반반씩 내가 일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한 곳.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가요? 네. 1명 정도. 그러면 이제 법인 사업장에서도 직원을 고용하시고 개인 사업장에서도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을 고용하신 상태이신 거네요. 우선 부자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실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분들이 세금을 걱정하신다. 거기서 이미 성공한 스타트업이에요. 세금을 걱정 안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으시고요. 사실은 초기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그 다음에 데스밸리라고 하죠. 3년에서 7년 사이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본인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아직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세금을 걱정하지 않죠, 오히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또 놓치는 포인트가 세금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거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고, 실제 내가 손실이 나는 그 회사의 어떤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지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과거의 손실을 그 이익에서 상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손실이 나더라도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필요는 반드시 존재하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에서도 소득이 창출되고 개인 사업자에서도 소득이 창출되시면 결과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로 이제 합산 과세되시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보통 3가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소득의 유형을 바꾼다. 예를 들어 개인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 세법은 열거주의라고 해서 법에 열거된 유형의 소득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된 소득의 유형이 일부 어떤 과세 체계가 조금씩 달라요. 세율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근로소득 아닌 기사소득의 형식으로 내가 소득을 받는다. 아니면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형태로 받으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득의 유형을 분리하면, 또는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그러한 이자 배당 소득으로 받으시는 형태도 있고, 다양한 소득의 유형을 변경해서 세율을 이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세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년 단위로 직전 연도 이제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의 이제 기본 프레임인데, 예를 들어 올해는 내가 예상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일들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좀 경기가 안 좋거나 내가 올해까지 이렇게, 올해는 너무 잘 됐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세 체계에서는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내년에 이익이 적게 나면 누진세율이 감소되는 것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큰 절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득자를 달리하는 겁니다. 실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그 특정 기간과 특정 그 납세자를 기준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고 책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분이시면은 가족분이 특정한 이제 업무나 역할들을 하시고 그 가족분으로부터 통해 급여를 이제 받으셔서 그분이 이제 소득을 귀속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많이들 와이프분들을 이제 직원으로 등재하셔서 와이프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시고 급여를 가져가시면 그건 이제 생활비로 충당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노무나 뭐 특허 법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이제 텍스 세무 쪽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당연히 이제 실질을 중요시하고 그거에 맞게 처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단순하게 세금을 떨구는 용도로만 쓰는 어떤 도관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일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의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은 특별히 그런 업무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로 제3자 거래로서 실직이 있다고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회사에 세무조사가 왔다 그러면은 가족 중심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일했는지를 요청합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냐? 그러면은 업무 일지라든지 출근 기록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 뭔가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죠. 특별한 양식을 통해서 업무 일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다 실사와 연결되면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실제로 내 가족이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목인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세금의 정확한 최종 파이널 숫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로서 그 납세자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고 확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신 이제 그거 자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제 국세청에서는 다 받아주되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신고하는 걸 우선 믿어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5년 전 것까지는 일반적인 그 세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정부 지원 관련된 유상이나 무상자금을 신청하실 때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게 국세완납 증명서예요. 국세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회사로서 납부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 혜택만 받으려고 지원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원할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세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라도 부가세나 법인세 같은 이제 기본적인 세목에 대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저희 서울창업허브와 회계법인 창천이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 스타트업 랩 인 허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4대 분야, 노무, 법무, 특허, 그다음에 회계세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또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 시작 때 꼭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